더 나와서 또 끊겼다. 자, 그래서 프로이트랑 비교 대조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을 부정적으로 보고 과거 이제 환자의 증상, 이제 과거의 그런 상처 같은 걸 부정적으로 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 융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런 그 상처도 이제 환자의 증상 같은 거를 상처로 과거의 상처로 보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미래로 가는 그런 방향 신호로 봤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프로이트는 수동적으로 봤다면은 이제 융 같은 경우는 능동적으로 본 거지. 그렇게 해서 원래는 융이 프로이트를 존경해가지고 프로이트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견해가 점점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자신만의 그런 심리학을 만들었거든. 그리고 이제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프로이트랑 융하고 관련된 영화도 있거든요. 쌤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봤었는데 뭐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이거 덴저러스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그 캐리비안 해적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있잖아. 걔가 또 이렇게 정신병 이렇게 앓는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우선 3번 문제 있죠. 이 3번 문제가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답은 확실하게 5번이 맞거든요. 왜냐면 무의식의 종류를 얘기한 거, 특성을 얘기한 건 맞지만 뭐가 더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없어. 근데 2번 같은 경우에 보면 인간의 의식은 개성화의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아까 그 정리한 걸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의식이 성장해서 개성화를 이룬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뒤에 해설도 보면은 그럼 이제 보자. 책이 안 나와. 해설을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 융은 무의식으로 인해 의식이 증가하고 이는 개성화의 증대를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의식 다음에 개성화란 말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 뭐 풀이도 그렇고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해 이루어진 개성화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답지 자체가 이게 개성화의 과정이 먼저 나오고 의식 성장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아직 정오 표현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학교 수업을 들을 때 조금 더 주의를 해서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보자. 독서 마지막 지문은 복제자 이론과 관련된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문단에선 이제 그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진화 생물학자들이 다윈의 진화론을 일종의 정전 꼭 봐야 되는 그런 사전처럼 취급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뭐 다윈은 진화론을 5가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주장을 정리를 해줬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이러한 주장 5개 중에서도 진화 생물학자들은 둘째, 셋째, 다섯째를 창의적으로 수용했다. 그래서 복제자 이론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 복제자 이론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3개 있거든요. 뭐 변이 조건, 복제 혹은 대물림 조건 혹은 적합도 조건을 지켰을 때 결국은 이제 그 진화를 할 수 있다라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복제자 이론의 대표적인 이제 철학자들이 나오는 생물 철학자하고 그다음에 진화 생물학자가 나오는데 데이비드 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화라고 하는 것이 그 결국 개입하는 존재가 있는데 존재자를 2가지로 보는데 복제자랑 상호작용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복제자는 결국 읽어보면 유전자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자는 결국 유기체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외부 환경하고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때 유전자랑 그 다음에 유기체랑 함께 또 외부 환경하고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진화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리처드 도킨슨 같은 경우에는 얘도 2가지로 나눴는데 이때 복제자랑 운반자로 나눴거든요. 복제자는 공통점입니다. 데이비드 헐처럼 유전자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역할도 거의 유사하게 얘기를 해. 근데 운반자라고 하는 게 유기체인데 그 데이비드 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기체를 상호작용자라고 해서 그 복제자처럼 그 결국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리처드 도킨스 같은 경우에는 운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결국 유전자의 명령, 즉 유전자 복제자의 명령에 따라 복제를 수행하는 생존 기계라고 조금 이렇게 유기체를 조금 더 낮게 평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도 그게 반영되어 있고
자, 그리고 뭐 얘기가 나와 있으면서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러한 복제자 이론 있잖아. 이거 문제 제기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문제 제기하는 이론이 있는데 그게 발생계 이론이래. 그래서 발생계 이론 같은 경우에는 자연 복제의 발생 자원을 유전자, 환경 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모든 유기체의 형질은 유전자와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발생 자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산출된다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반박하는 이론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네. 뭐 1번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자기 복제의 과정에서 각 유기체는 유전자를 통제한다 했는데 우선 통제란 단어가 나에 나오긴 해. 통제란 단어가 거기 보니까 나에 보니까 복제자에 의해 통제됨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에 그러니까 복제자가 유전자죠. 유전자에 의해서 통제된다는 거라고 하면은 뭐 나는 끼워 맞출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야. 보면 이게 유기체는 하고서 유전자를 통제한다고 그랬으니까 벌써 틀렸고 그리고 그 가와 관련되는 거죠. 데이비드 헐에서는요. 이제 그 유기체가 통제를 한다는 얘기 아예 통제라는 단어 자체가 없죠. 그래서 기억은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를 할 때는 유전자와 주변 환경이 상호작용합니다 했는데 데이비드 헐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기 보면 그 유전자가 상호작용자 그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유전자는 상호작용자에 해당하는 유기체와 함께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에서도 보면은 복제자 그러니까 그는 복제자 이게 유전자잖아 자기 자신을 복제하거나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쌤이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지. 그러니까 얘는 공통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기억은 날리고 니은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기억은 날리고 니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은 그 3번 아니면은 4번이 되겠네. 얘는 디귿만 보면 답 나오겠네. 자연 선택과 관련한 존재자 중 복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전자다. 이거는 둘의 공통점이었잖아요. 그럼 정답이 또 나오네. 3번이고 그리고 리을은 몰라도 우선 정답은 나와야 된대 얘들아. 그리고 리을은요 아까 읽었죠. 발생기 이론 마지막 문장이잖아 그냥. 그러니까 요거는 가도 아니고 나도 아니구나 라고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자. 그래서 3세트까지 정리를 다 했습니다.